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출산 해결책에 관해 발표를 하게 된 경영통계 강의 6조 식스센스 팀 첫 번째 발표자 나경일입니다. 발표는 저희 팀이 선정한 주제, 팀원, 팀원 및 각자가 맡은 부분 소개, 배경과 팀 주제 및 문제점, 그리고 저출산 원인의 시각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저출산을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학계 출산율은 2012년 1.3명이었고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0.72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은 이어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 2041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4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들을 판다스와 맵플롯을 이용해 시각화를 진행하고 분석해서 발견한 문제들의 원인들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봤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팀명을 식스센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유명 영화 제목인 식스센스는 여섯 번째 감각을 뜻하는 단어로서 센스 있는 6점 안의 감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팀명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팀원 및 역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현 학우께서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자료의 시각화와 6조의 팀장이자 발표 역할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관한 시각자료 시각화와 발표를 맡았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기 학우께서는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저출산의 원인 부분 시각화와 발표 자료 제작 맡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판티용 학우께서는 경제적 이유의 시각화와 발표 자료 제작 맡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를 하며 2023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국가 경쟁력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해결책을 제시해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을 20년 내에 1.2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문제점을 총 4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출산의 부담, 두 번째는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한 출산에 대한 인식 하락, 세 번째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경쟁 가열로 결혼 연령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 네 번째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입니다. 다음으로 수집한 자료의 시각화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이유입니다. 20, 30대를 상대로 한 서울시 도시정책 지표조사에 의하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전체적 43.9%가 저출산 문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학원 수의 증가에 관한 시각화 결과입니다. 저출산으로 자녀 수는 줄고 있지만 학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에 관한 수요와 의존도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2023년 사교육비는 27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이런 높은 사교육비와 학원 수가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중이 2010년 64.7%에서 2020년 51.2%까지 감소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심각성의 인식에 관한 시각화 자료입니다. 저출산 인식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이의 84.9%가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중을 보면 결혼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막상 본인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저출산이 지속되고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현 학우께서 발표 이어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국 주요 도시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 그래프입니다. 맨 왼쪽 그래프인 서울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 경기를 합쳐서 과반수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인구 대다수가 수도권, 거기에 인천에 몰려서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권을 기준으로 수도권과의 인구 유입 및 유출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경상도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경상도의 인구 유출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고, 또한 경상도는 1970년부터 중공업, 화학공업 등 다양한 산업이 계획적으로 발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대부터 인구 유출이 많이 발생했고, 2010년 중반기 이후부터 인구 유입 대비 인구 유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각 지역의 사업체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래프인 서울, 그 다음에 중간 쪽 그래프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기도를 합치면 많은 수의 사업체가 수도권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결국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한 회사의 비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긴 했지만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회사가 전체 회사의 20%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층 무자녀 부부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4년 대비 점점 무자녀 부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는 꽃벌이 부부보다 무자녀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1년과 2022년도의 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같은 맥락인 결혼과 임신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현대 사회에 자녀를 갖는 것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전국 어린이집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어린이집 수가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의 하락수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경제적인 이유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정에게 1인당 120만 원을 어느 기간 동안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복지 혜택을 다자녀 가족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시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고 국가 청약을 확대하는 지원을 통해 육아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친화적인 여러 캠페인을 진행해 사람들의 출산에 대한 나쁜 인식을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혼의 장점을 보여주는 미디어 광고, TV 및 유튜브 프로그램과 저출산 팔찌 등을 제작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활용해 출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지방 거점 도시를 선정해 각 산업별 특화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거점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별로 조건에 맞는 여러 기업이 이주할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또 우수한 인력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은 어, 교육시설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기술을 축적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력들을 꾸준히 공급하여 각 지역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현재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 수요가 아이 돌보미의 수보다 많아 대기 가구의 수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 돌보미 교육 기간을 확대하고 교육 비용을 지원해 아이 돌보미를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 돌보미 서비스의 비용의 일정 비용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하여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6조 식스센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